다시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아주 끔찍한 한 해였다라고. 숨가빴고 가슴 저렸고 어느 해보다도 바빴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대구 쪽에 환자가 넘쳐나서 저희한테도 온다고 준비하라고 했을 때 너무 두려웠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환자를 받으려고 하니까 이제 준비 과정이 매우 힘들었는데, 화승병원 입장에서는 가보지 않았던 부분을 이제 시도를 하는 측면이 또 있었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제대로 세팅이 될 수 있을까. 그냥 제가 생각했을 때 지난 1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은 꼭 재난 영화에 들어온 느낌이다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 병원은 중등증 환자 위주로 받아서 입원 치료를 하게 됐고, 작년 말에는 3차 대유행이 일어났을 때 전국적으로 중증 환자가 대폭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병원도 전남의 상급 종합병원으로서 좀 역할을 크게 하자 해서 저희가 내과계 중환자실을 코로나 중증 전담 치료병상으로 개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환자실 우리 여러 인력과 새로운 시설에서 지금은 중증 환자를 받아서 입원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검사를 진행하다 보면서 저도 이제 걸리면 어떡하지? 걸리면 이제 집에 있는 가족들도 문제고, 이제 같이 일하는 동료 선생님들도 문제고, 이제 그것 때문에 많이 걱정됐었습니다. 한 이틀은 이게 무슨 일이지? 라고 하면서 지나갔고, 이틀 동안 환자하고 보호자분들 컴플레인, 그거 들어주는 것, 해결해 주는 것, 이제 왜 환자 보호자분들은 자기들은 왜 못 나가느냐고, 왜 여기에 갇혀 있어야 되냐고, 그런 거에 다 수긍해주고 답해주고 하는 게 너무 힘들었었고요. 처음에는 솔직히 코로나 처음 발생했을 때는 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이기도 하고, 왜 하필 뭐 나여야만 하는가 이런 생각도 하긴 했는데, 꼭 내가 아니지 않아야 하는 이유도 없지 않나 해서. 사실 제가 이 일을 안 하면 제가 좋아하는 저희 주변의 다른 저희 동료라든지 아니면 저희 교수님들께서 다시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제가 그렇게 책임감 없이 이 일을 빠지고 싶지는 않았어요. 어, 95살 되신 엄마가 많이 걱정을 하십니다. 매일 오늘은 환자 왔니? 오늘은 별일 없었니? 항상 엄마가 그러시는데, 두 번째 파견 가서 코로나 환자 볼 때는 부모님께는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너무 걱정을 많이 하셔가지고. 레벨 D가 입는데 한 10분 정도 걸리고, 입어봤더니 입는 순간 등에서 땀이 쫙 날 정도로 매우 덥더라고요. 근데 우리 간호사들이 이제 거기서 장갑도 2개를 껴야 되고, 그다음에 고글을 끼면은 앞에 서리가 생겨가지고 환자를 잘 안 보여요, 들어가면. 적은 좀 인원에서 근무를 했던 날, 우리 2사람이 대입 때 근무를 했는데, 그 2명이 그렇게 식사를 못하고 일을 했다는 말을 듣고 좀 마음이 굉장히 안 좋았던. 가장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 선별진료소가 운영되기 시작했을 때였는데, 그때 핫팩에 의지하면서 추운 날씨에 근무하시는 의료진들 보면서 저희가 어떤 걸 더 지원을 해드려야 이분들이 편안한 환경에서 근무를 할까 생각하게 됐고요. 그때부터 이제 의료진 분들이 근무하실 수 있게 지원하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심폐소생술을 했던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 코로나가 검사 이제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환자분을 뭐 영안실로나 아니면 장례식장으로 옮기질 못하고 계속해서 대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 있었거든요. 환자 보호자분들도 굉장히 힘들어하시고, 또 죽음을 맞이하신 환자분에게도 솔직히 좀 예의가 아니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매번 들어갈 때마다 느끼는 건데 참 마음이 좀 많이 아팠고 부모 생각도 많이 나더라고. 돌아가신 하고 방호복 바로 벗고 샤워를 하는데 그때 부모님 생각에 운 적도 있고요. 짠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대부분 환자분들께서 입원하실 때에는 구급차를 타고 오시거나 휠체어를 타고 오시는 경우가 많았는데 완치 판정을 받으시고 집에 가실 때는 건강하게 걸어 나가시는 모습을 보고 가장 보람 있었습니다. 이제 코로나 상황에서 제가 이렇게 한 부분에서 기여할 수 있다는 거에 보람을 느끼면서 일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또 저희들이 큰 코로나보다 또 다른 질환들이 감염 질환이 생긴다 해도 두렵지 않게 저희가 일선에 나가서 할 준비들은 동료 애들이 생긴 것 같아서 유기병동하고 육산병동 사이에 그 이동계한을 시킨다고 가림막을 놔뒀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치워지니까 우리 보호자들하고 우리 담당했던 간호사들하고 너무 좋아가지고 환호를 지르면서 만세를 불렀던 그 기억이 아직도 감격스럽고 아무튼 기억에 남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진료지원 실장님이나 처장님이나 감염관리팀장님 다 오셔가지고 조금 많이 도와주셔서 혼자 근무한 느낌은 아니어서 그나마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대통령 선물도 받았었거든요. 그게 집에 왔는데 남편이 너무너무 자랑스러워하면서 본인이 사진을 찍고 자기네 직장 동료들한테 가서 자랑을 하고 하는 걸 보고 또 아들한테도 이제 엄마가 이런 엄마다라고 자랑하는 걸 보니까 너무 뿌듯했고요. 존경스럽다고 부모님께서 저한테 표현을 하셨는데 일단은 그것 자체로도 너무 뿌듯하고 그래도 그걸 제가 혼자 했다면 그 부분을 못 이겨냈을지 모르겠지만 같이 도와주시는 선생님들도 계시고 동료들이 있어서 잘 이겨냈던 것 같습니다. 병동에서 이제 소아과 전담 간호사도 있고 그다음에 혈액내과 전담 간호사들도 있어요. 이제 그 전담 간호사들까지 다 와가지고 일하는 거 도와주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난 1년을 생각하면 저희 곁에서 1년 동안 잘 견뎌주고 버텨준 간호사들한테 고맙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옛날에 깔깔대고 웃으면서 식사 시간에 많은 이야기를 했었었는데 그동안 힘들게 일해왔던 직원분들이랑 그냥 따뜻한 삼겹살에 소주 한잔 하고 싶습니다. 저도 꼭 가족들과 여행 한번 편하게 다녀오고 싶습니다. 코로나가 종식이 되면 직접 얼굴 보고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하고 싶습니다. 중증 환자 비율이 높은 저희 화순전남대학교 병원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전국의 어떤 병원보다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이 모든 어려움과 역경을 직원 여러분의 헌신과 노력으로 저희는 아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화순전남대학교 병원 가족 여러분, 항상 고맙고 감사합니다. 어머니, 정갑덕 여사님, 정민숙 팀장님, 격리 기간 동안에 우리 근무했던 간호사들, 김정희 수간호사 선생님, 이지숙 간호사님, 우리 남편 오영근 씨, 우리 총무과 팀원들, 화순전남대학교 병원 직원 여러분 덕분입니다.